안녕하세요. 수능 영어톡입니다. 영어에서 누구나 부딪히는 벽이 바로 독해죠. 과연 독해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어를 7만 개를 알고 있다? 기가 막히게 끊어읽기를 할 수 있다? 1등급들을 지켜본 결과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수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읽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걸 깨닫고 1등급을 받았는데 뭔가 눈이 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딱 한 달만 연습하신다면 독해 부술 수 있습니다. 독해의 가장 큰 목적은 텍스트 속 정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논리의 흐름을 찾아내는 거죠. 이 수능 지문을 읽을 건데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어떤가요? 무언가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이 과정들에 단계가 숨어 있습니다. 이 단계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1등급 학생들이 글을 볼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키워드 찾기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읽었던 글을 하나의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맞습니다. tourism, 관광이죠. 이 글은 관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글의 뼈입니다. 뼈를 미리 세워서 나중에 들어올 정보가 붙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읽을 때 글의 초반부에서 천천히 글을 읽었죠? 이 부분에서 키워드를 찾기 위해 꼼꼼히 읽은 거예요. 독해를 오래 공부한 사람들도 글의 초반에서는 천천히 읽어야 하죠. 왜냐하면 소재가 딱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온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도 시간이 걸리는데 나는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연습으로 충분히 실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연습은 어떻게 하냐? 일단 교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출 독해 문제집을 추천드립니다.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이 시중의 기출 문제집을 하나 준비해주세요. 만약 본인이 독해가 어렵다.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4등급 이하의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 점프하기 위해서 무릎을 한번 굽혀야 합니다. 본인보다 한 학년 아래의 교재를 사용하시고요. 나는 3등급 이상이다. 라면 본인 학년의 기출 모음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재를 갖고 오셨다면 연습할 지문을 펴주세요. 그리고 그 글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모든 표현이 읽히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이 문장은 도대체 뭐라는 거지? 싶어도 일단 쭉 읽으세요. 언제까지 읽냐? 여러분들이 글의 키워드가 떠오를 때까지 있습니다. 읽다가 중간에 키워드를 잡아내면 그만 읽으셔도 됩니다. 만약 끝까지 다 읽었는데 모르겠다면 처음부터 다시 읽으세요. 한 5번 정도 읽다가 답이 안 보이면 일단 그 지문은 멈춥니다. 읽으셨다면 해설지를 펼쳐 내가 생각한 키워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틀렸다면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이 지문을 봐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글의 3분의 1에서 절반을 읽기 전에 키워드를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키워드, 뼈를 세웠다면 살을 붙여줘야 하죠. 제가 읽은 걸 보시면 초반에 뼈를 잘 잡았기 때문에 뒷문장을 빠르게 읽습니다.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이걸 빠르게 한글로 번역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문장을 보고 그걸 키워드와 관련된 추상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아까 지문에서 나왔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이걸 막 문법으로 분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제가 읽을 때 떠올렸던 거는 에펠탑 아래에 사람들이 많지만 또 그렇게 북적거리지는 않는 그런 상황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키워드인 관광이랑 연관 지어야 하니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은 키워드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옆에 X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보시면 디테일은 생략되고 간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문장을 이미지화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다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봤을 때 머릿속에 이 문장이 문자 하나하나로 박히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걸 영어에서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능력을 얻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지문을 읽어보고 이미지를 만들면서 나만의 이미지 연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문장을 보고 키워드와 연관된 이미지를 만드셨다면 해설지를 보면서 비교를 해줍니다. 해설지에서 한글로 해석된 문장을 읽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와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유사하다면 잘하신 겁니다. 큰 맥락만 맞으면 됩니다. 이렇게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이미지가 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때 최대한 그 의미를 추측해보세요. 여기 프로모트라는 단어를 모르겠다고 하면은 어떤 지역의 과잉 관광의 피해자로 프로모트 된다는 건데 그럼 소개된다는 건가? 같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뜻으로 추측했는지 지문 옆에 써놓으시고요. 만약 도저히 추론이 안 돼서 뜻을 모르겠으면은 일단 표시를 해두세요. 여기서 바로 뜻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멈추지 말고 일단 쭉 읽으세요. 지문을 읽고 나서 뜻을 암기해줍니다. 추론을 한 뜻이 맞았어도 암기를 해주세요. 추론을 하는 이유는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도 올라가고 그냥 암기한 것보다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미지화했다면 뼈대에 붙이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해줍니다. 이 지문이 제 머릿속에 어떻게 그려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문장에서 사회과학이랑 관광학 공통점. 저는 이 교집합 그림을 떠올려줬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둘 다 명확한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테두리를 좀 더 진해진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사람들이 게스트이거나 호스트이거나 놀거나 일하거나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공간도 경계가 명확하다고 해서 벽을 생각해줬습니다. 과잉 관광이 그래서 힘들다. 벽이 있는데 사람들이 꽉 차니까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뒤 문장은 똑같은 말을 하고 파리는 이 예시가 아니구나. 사람이 많지만 널널한 에펠탑을 생각을 해줬죠. 근데 도시 같은 곳은 사람이 꽉 차서 힘들다니까 서울 지하철 같은 이미지를 생각했습니다. 아에게 공간의 진짜 크기보다 상대적인 게 중요하거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3단계를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30분씩 해줘야 합니다. 이 방법은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독해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감에만 의존하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 아니면 무엇으로 글을 읽죠? 이 방법은 우리의 감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이건 항상 논란이 되는 주제인데요. 감이 중요한가? 논리가 중요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감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죠. 이제서야 필요한 게 논리입니다. 비유를 해드리자면 감은 전동 드릴이고 논리는 드라이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독해라는 나사를 돌릴 때 전동 드릴로 쉽게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동 드릴이 고장이 났을 때 손으로 드라이버를 돌릴 수 있어야 하죠. 문법과 문장 분석은 독해를 보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끊어서 문법적 요소부터 확인하는 독해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2단계에서 어려운 문장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문장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문법과 문장을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소식을 놓치지 않게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가 채널 규모가 크지 않아서 찾기 힘드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